파출소장이 몰던 자전거에 집을 나서던 주민이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의 형사 절차가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기소를 미루고 있고 피의자 신분인 해당 파출소장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형사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을 경남신문이 만나봤습니다. 집 앞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집에는 재훈 씨가 있었지만 그는 어머님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재훈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들, 큰아들입니다. 사건 현장 자체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태우러 오셨던 그 지인분께서 사고가 났다고 막 고함을 지르시는데 제가 그 휠체어 타고 해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타게 소리만 질렀죠. 제가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대답 자체를 못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접 쌓이는 뇌간 실조. 원인은 자전거 충돌 사고로 일어난 뇌 내부종과 뇌 뇌출혈. 사고 이후 10일 뒤 사망. 가족들이 수없이 드나들었던 집 앞에 흰선이 그어졌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났을까요? 사고 현장 주변엔 CCTV가 많았지만 이날 사고 모습이 기록된 건 현장에서 80m가량 떨어진 이 CCTV가 유일했습니다. 우린 사고 당시 영상에서부터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이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즉 평범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먼저 파출소장이 모는 자전거가 영상 아래에 등장하고요. 복장은 헬멧에 운동복 차림입니다. 이후 맞은편에 차량이 오자 오른편으로 비켜서 주행을 이어가고요. 이후 도로 오른편에 정차된 차량을 보고 왼쪽으로 살짝 자전거를 트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잠시 후 병숙 씨가 왼쪽에서 대문을 지나 나오며 부딪혔고 곧장 병숙 씨와 파출소장 모두 넘어지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파출소장이 몰았던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로 확인됐는데요. 로드 자전거는 포장도로에서의 고속주행에 특화된 자전거고요. 자전거의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19.1km,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20km인데 이는 엄청 빠르다고 할 순 없지만 느리다고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12월 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법상 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해 운전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결국 경찰이 본 사고의 핵심은 회피 가능성입니다. CCTV 속 충돌 장면에서 병숙 씨가 자전거의 앞에 부딪혔는지 옆에 부딪혔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발생 10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7달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동을 건 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사고 분석, 그 결과가 모호했던 건데요. 공단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가 멀어 정확한 충돌 지점과 충돌 부위, 충돌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의 시선에 따라 인지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외 정황을 토대로 충분히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보안 수사가 내려지면서 검찰 조사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수 분석도 똑같이 나오자 유족들은 재판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늦장 기소에 대한 분통, 그보다 유족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은 피의자인 파출소장 측의 태도입니다. 유족들은 파출소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파출소에 근무하는 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소장님 대체 여기서 뭐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근무를 끝나고 뭐 운동 중이었대요. 처음에 퇴근 후에 했는데 급한지 근무 연장을 했다 했다가 근무 연장을 했으면 사람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희 집 거기 대문 이게 우리 마을 파출소장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노인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주택가인데 언제 그러니까 대문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거는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경찰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죄다 이러니까 저희는 그건 진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파출소장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수나 도로교통공단 감정에서도 회피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나왔다며 과실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할 것이고 현재 그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기소 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들이 주장한 말 바꾸기,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근무 이후 초과 근무 중이었다는 게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숙 씨가 차량에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은 없다. 즉 과실이 없기에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날에 창원에 걸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때 하도 엄마 고생 많이 옷도 사드리고 영화도 같이 보고 엄마한테 효도 좀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기회가 다 날아간 거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만든 제도와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지체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 과연 괜찮을까요?